그럼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닭 어때요? 닭? 닭은 괜찮지 않을까요? 닭은 사실은 삶으면 하얘요. 네, 혼합형이에요. 닭은. 네? 혼합형? 네, 빨간 살 있는데 있어요. 빨간 그렇죠. 살 있어요. 네, 가슴 쪽은 닭가슴살은 좀 하얀색에 가까워서 백색육에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색에 가깝고 적색육에 가깝죠. 그래서 닭은 현재 크게 높이냐 안 높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생선이 좋겠네요. 흰살 생선. 네, 아니야. 근데 닭은 닭이고 돼지는 돼지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지.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g 정도까지.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대략 500g 정도. 네. 우리가 고기 먹으러 갔을 때 1인분이 요즘은 고깃집마다 좀 다른데 네. 150인데도 있고 200인데도 있죠. 네. 그걸로 따지면 한 3인분 내외, 일주일에 네. 3인분 내외에 해당하는 양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됐고요. 일주일에 3인분. 조금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적색육과 가공육을 합친 하루 섭취량은 약 65g 정도가 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g을 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65g이면 한 요만큼 자기 손에 여기 손바닥만한 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적당히 고기 섭취하면 네. 뭐 좋은 발병 거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네, 된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이네요. 이거 넘기면 서구화 되는 겁니다. 식습관. 예. 자, 암 이기는 식습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짠, 인공 감미료 착색제를 피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착색제? 네. 사카린인가요? 맞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달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얘기하죠. 네. 대표적으로 사카린도 있고 그다음에 아스파탐이란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스파탐이란 거는 설탕과 칼로리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단맛의 정도가 2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음식을 만들 때 쓰는데 특히 우리 청량음료들, 맞습니다. 청량음료에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국제학술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한 그 이제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이거든요. 네. 제가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니까 다행인 것은 이런 인공감미료가 그 위장감암이라고 그러면 뭐 간암도 들어가고요, 위암도 들어가고 대장암도 들어가는데 췌장암 다 들어가는데 다행히 그런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간암의 경우는 약간 높이는 걸로 나와요. 그 인공감미료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면 포름알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로 바뀌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볼까요? 암 이기는 식습관 네 번째입니다. 짠, 영양 보충제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요즘 화두인데요, 영양 보충제. 네, 뭐 제가 가끔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보충제는 섭취하지 말라. 보충제에 의존하지 말라고 세계 암연구기금 및 미국 암연구협회 암예방 수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해서 그런 음식의 형태로 섭취하면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식재로 해서 다 흡수를 해라. 그리고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하거든요. 당근이요? 네. 예. 시금치, 당근, 호박 이런 데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폐암 발생이 뭐 20% 이상 줄인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을 특히 흡연자들이 폐암 예방 목적으로 담배는 피우면서 이 베타카로틴을 알약의 형태로 먹었는데 핀란드에서 뭐 3만 명, 미국에서 2만 명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사람이 폐암 발생이 20% 이상 높았다는 연구가 나와서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베타카로틴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 나왔어요. 베타카로틴 제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안원아 선생님, 이게 채소 중에 어디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네,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의 풍부한 성분입니다. 이때 또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를 원물 형태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영양제의 형태로 먹으면 좋지 않다는 뜻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겁니다.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네. 그 똑같은 영양 성분인데 식품으로 먹으면 좋고 또 영양제로 먹으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왜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실험 연구를 통해 보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 먹는 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걸 추출을 해갖고 먹으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음식의 형태로 다양한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한 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항산화제 성분을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따로 영양제를 먹게 되면 과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활성산소란 게 사실 암을 유발하고 우리 몸 심혈관 질환을 높이는 것도 알려져 있지만 활성산소가 또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물질을 없애는 작용도 하는데 네네. 베타카로틴을 너무 고농도로 먹게 되면 이게 오히려 다른 이물질을 혹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없애는 우리의 자연적인 활성산소의 작용을 오히려 억누를 억제를 수 할 수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네. 균형이 깨져서 그런다는 어렵다. 설도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아무튼 베타카로틴 과유불급. 영양제로 섭취하는 건 자제하는 게 네. 좋겠다는 네. 말씀. 네, 명심하겠습니다. 암을 이기는 식습관 마지막 또 살펴볼게요. 짠.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당연한 아닌가요? 건데. 네, 안원 선생님, 네. 이거는 그냥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암은 특정 음식을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예방되거나 치료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할 경우 암 발생률을 10%에서 30%까지 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영국, 호주 등 서양 여러 국가에서 암 예방을 위한 5-a-day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 5의 법칙을 준수하시면 암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5가지, 5접시 드시는 거예요. 5접시라. 5 접시요? 네네. 아니,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제가 무슨 솔직히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아니, 말도 아니고 무슨 이거 너무 채소를 많죠. 하루에 5접시를 어디 말도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은데. 한 접시가 이만하지 너무한 않아요? 거 아니에요?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5 servings로 돼 있어요. 네. serving. 그러니까 5 단위라는 건데 네네. 꼭 접시 큰 접시가 아니고요. 조그만 것도 그것도 맞습니다. 그 우리 보통 그 물잔 200cc 좀 넘는 컵 맥주- 있죠. 맥주컵 정도 사이즈? 맥주컵. 바로 나오네요. 네. 네, 맥주컵. 요거에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게 한 원 서빙, 일 단위입니다. 반 컵 정도. 그럼 그러면- 맥주컵 2잔. 2잔 반이 되겠죠. 그러네. 네. 200cc 기준. 그 정도는 네. 또 먹을 수도 있겠네. 예, 그렇죠? 그게 오히려 금방 먹을 것 같은데? 그램으로 따지면 네. 400g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도 500g 이상 먹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아. 하지만 색깔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초록색이죠,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초록색. 나물. 그게 좀 아쉽죠. 거기 뭘 가져오셨는데 그거 뭐 뭐예요? 왔네요, 선생님. 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네. 하루에 요 정도. 네. 이게 네. 지금 그램 수를 달아보면 이게 약 400g 정도 조금 네. 넘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요게 요렇게. 접시 무게는 빼야 됩니다. 바로 일일 접시 무게 권장 빼고. 섭취량이군요. 진짜 네. 골고루네요.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영양사 안원아 선생님께서 네. 이게 특별히 추천해 주실 만한 채소나 과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궁금하네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5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바로 5가지 색깔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채소는 거의 녹색, 흰색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하양. 5가지 색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되겠습니다. 야, 네. 우리나라 색깔. 음식에 네. 들어가는 거의 오방색 수준인데요. 네, 아니 근데 색깔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냥 어차피 채소는 채소, 과일은 그냥, 과일 아닐까요? 골고루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식물이 강한 햇빛이나 각종 미생물, 회충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아. 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몸의 병든 세포를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요. 네. 색깔별로 효능이 다릅니다. 거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의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어서 알려진 것만 12,000가지가 넘거든요. 그중에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하양. 이 5가지 색깔만 챙겨 드셔도 아주 알록달록하게 골고루 영양소를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바로 앞에 바로 그런 채소들 빨강, 노랑, 초록, 너무 예뻐요. 보라, 네. 흰색 네. 이렇게 5가지 놓여져 있는데 먼저 이 빨간색 채소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활력 충전. 네, 활력 네. 충전. 네, 빨간색 채소 과일에는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의 기능을 돕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또한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엔 없지만 수박도 붉은 과일에 속합니다. 네네.
특히 토마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관찰 실험에서 유방암, 전립선암에 탁월한 방어 기능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구워서 먹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키워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열을 가해서 드실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요. 아하. 빨간 파프리카도 열을 가하면 그리고 또 기름을 사용하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썰어서 달걀과 함께 또 볶아 드시면 아주 영양가 높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간색 채소 과일 알아봤는데 이번엔 노란색 파인애플, 당근, 뭐 귤, 호박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 채소의 효능 보겠습니다. 짜잔. 눈이 번쩍. 번쩍. 아, 네. 눈 건강에 좋은가 보죠? 네, 맞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채소 과일에는 안질환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이 번쩍 뜨인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혈관을 튼튼히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미국의 어느 의대에서 연구팀에서 베타카로틴과 치매 상관관계 연구한 결과 베타카로틴은 오래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드시는 귤. 네. 귤 드실 때 하얀 줄기 있잖아요, 옆에. 네. 그게 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진짜요? 벗겨서 드시 마시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록색 차례인데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이 초록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 효능인지. 제일 친숙한 채소 짠. 색깔이죠. 아,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군요. 네. 초록색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요. 빈혈을 예방해주고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항암식품 1위로 뽑은 것이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클로로필 이외에도 초록색 식품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란 물질이 각종 발암물질과 공해물질을 제거해주는 해독 효소의 생성을 또 도와줍니다. 네. 또한 위궤양과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브로콜리는 초장이죠. 아,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죠? 저는 그 줄기까지 다 먹거든요. 너무 자, 그럼 다음 보라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색. 자, 보라색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짜잔. 항산화 기능. 아, 블루베리 보이네요. 네. 근데 네. 이런 거를 블랙푸드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 네, 맞아요. 블랙푸드. 네. 맞습니다. 블랙푸드라고도 불리우는 식재료를 포함해서 보라색 계열 식재료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네. 관절염, 신장질환, 뇌손상, 백내장 등 만성염증에 의한 질병 예방, 그리고 황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하. 그리고 안토시아는 150종의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강한 황산화제로 꼽히고 있거든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것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으로? 생으로요? 아니 아까 빨간 채소에서 도마도하고 파프리카는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또 반대로 생으로 먹어야 되나요? 네, 또 이건 또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된 게 영양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 구매하셔서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 건강 만점 간식이 더 되겠습니다. 달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제 하나 남았네요. 네, 드디어 이제 흰 채소입니다. 네, 흰 채소도 우리가 굉장히 친한데요. 야, 면역력이 쑥쑥. 면역력 면역력. 쑥쑥. 네. 하얀색에는 알리신과 케르세틴 등 면역력을 높이고 균을 죽이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마늘의 매운맛과 강한 냄새는 알리신 성분 때문인데요. 살균과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으니까 감기나 기관지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백질 소화를 또 도와서 기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재발을 막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이게 채소 과일이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건강에도 이렇게 좋다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설마 구경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섭하다. 당연하죠. 저희가 어떤 프로입니까? 일단 뭐든 해보는 이제 아, 다 프로그램이니까 해보죠, 저희. 네. 이 식재료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이제 도움을 주고 건강에 좋은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먹어볼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네. 도착하셨습니다. 온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 뒤에서 저도 엄청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네. 건강 요리 준비했습니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에다가 연근과 우엉을 더해서 암 예방에 좋은 알록달록 채소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만들어 가자. 재료부터 볼까요? 네, 재료는요. 네. 우엉 100g, 연근 100g,
당근 100g, 네. 양배추 100g, 그리고 브로콜리 100g, 다시마 육수 1컵. 네. 이고요. 양념에는요. 된장, 들깨가루, 다진 마늘, 들기름, 그리고 물엿, 다시마 육수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채소를 아주 예쁘게 다 네. 손질해 주셨네요. 네, 일단 채소들 색깔별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다 잘라주세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엉하고 연근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죠? 일단 이렇게 이제 양념이 잘 배이고 빨리 익히려면 조금 얇게 얇아야 썰어주시는 돼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껍질을 벗겼어요, 저는. 네. 그런데요, 사실 우엉 같은 경우는 껍질이 깨끗할 경우에는 그냥 흙 없이 씻어서 껍질째 쓰셔도 돼요. 네, 네, 네. 근데 좀 지저분하면 저처럼 그냥 벗겨서 사용을 하시고요. 네. 연근도 마찬가지예요. 연근도 껍질이 깨끗할 땐 그냥 쓰셔도 돼요. 네. 연근도 굉장히 좀 단단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썰을 때 손도 좀 조심하셔야 조심하셔야 돼요. 돼요. 그리고 네. 두껍지 않게. 네. 왜냐하면 오늘은 한 7분 안에 끝나는 찜이기 때문에 오. 네, 두껍게 썰면 안 익죠. 네. 저희 집에서는 연근이 별명이 돼지 콧구멍이에요. 애들이 어렸을 때 맞아요. 돼지 콧구멍 맞아요. 생겼어요. 애들이 되게 아,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자, 아까 이렇게 손질해봤어요. 네. 네. 아까 자, 이제 이거 그 이제 토마토 데치는 거죠? 같은 이제 특수한 경우 말고는 채소하고 이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게 네. 그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뜨거운 스팀으로 식물의 세포벽을 흐물흐물하게 만들면 거기서 파이토케미칼, 영양소가 쉽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찜은 재료에 물을 담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좋고요. 즙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즙으로 드실 경우엔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 영양 성분이 농축돼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이나 즙 같은 경우에는요. 만성 질환의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나 블루베리처럼 같이 즙으로 내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즙으로 만들면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네. 찜 요리로 한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이렇게 놔두면 선생님 갈변하잖아요. 이거는 미리 좀 데치신 건가요? 요거는 제가 끓는 네. 물에 식초 한 큰술 넣고 네. 5분간 삶았어요. 아예 삶는 수준으로. 삶았어요. 데쳐 놓으셨네. 네, 파란 채소들은 우리가 살짝 데치는 수준인데 네. 연근하고 우엉은 어때요? 말랑말랑해질 단단하기 때까지. 때문에 맞아요. 한 네. 5분 정도 조금 이렇게 네. 푹 삶아서 그 다음에 한번 졸이면 요리가 네. 빨리 끝나겠죠. 근데 식초는 왜 넣는 거예요? 식초를 지금 제가 한 큰술 넣었거든요. 네, 네. 일단 요 자체에 흙냄새가 좀 나죠. 흙냄새도 나고 이 조직이 상큼해지라고? 너무 단단해요. 아. 그래서 식초물에 데치면 여기는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념을 요리를 했을 때도 양념이 잘 배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식초 한 큰술 넣고 5분 정도 일단 삶아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된장 소스를 만들어 소스. 볼게요. 아, 궁금합니다. 저는 된장 소스를 된장 해가지고 채소찜을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된장찜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사실 된장은 우리가 늘 먹는 재료예요. 네. 먹는 양념인데 네. 일단은 채소들의 그 그냥 맛도 집에 있는 살려주고 된장 아무거나? 집된장 쓰시면 네. 돼요. 예, 2큰술이에요. 네. 집된장에다가 마늘.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요. 요거는요 들깨가루예요. 네. 들깨가루도 듬뿍 넣네요. 맛있겠다.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들기름이에요. 예, 들깨가루 쓰니까 들기름을 넣고요. 네. 들기름 없는 분들은 참기름 쓰셔도 괜찮아요. 네. 된장이 짭짤하니까 물엿 2큰술 넣어주세요. 네. 설탕은 안 써요. 설탕은 너무 달고 물엿은 좀 부드러운 맛이잖아요. 네. 또 여기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서 한 10분 정도 놔두면 자연스럽게 다시마 국물이 이렇게 끈적하게 육수가, 나왔어요. 예, 네. 구수한 다시마 그 육수가 우러나요. 요거 이게 진짜 마법이에요, 다시마 국물은. 맛있잖아요. 네. 천연 조미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양념을 이렇게 와, 섞어주세요.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미리 제가 데쳐놨으니까 네. 옆쪽에다가 이렇게 네. 놓고 와, 다시마 냄새가 근데 이제 난다. 브로콜리도 이제 데치고 브로콜리는 네. 파란 채소라서 사실 마지막에 넣으려고 그래요. 이제 앉혀볼게요. 벌써 맛있어. 그래요? 구수하죠. 네, 구수해요. 자, 일단은요, 연근, 그 다음에 우엉 네, 데친 선생님, 거. 브로콜리는 넣고. 미리 안 해요? 브로콜리는 미리 살짝 넣으면 데쳐서. 파란색이니까 네. 마지막에 넣는 게 좋고요. 저것만 살짝 데쳐도 네, 되거든요. 지금요 제가 연근, 우엉, 그리고 양배추, 당근까지 다 넣었고요. 네. 네, 이렇게 된장 된장 소스 소스 되는구나.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또 다시마 육수 한 컵. 남긴 거. 네, 요게 들어가야죠. 그래야 익죠. 자글자글. 이때 브로콜리는 넣으시면 안 되고, 브로콜리는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일단 한 5분 정도 익힐게요. 네, 익히는데. 네.
사실 선생님 여기 지금 채소만 들어갔잖아요. 안 네. 선생님. 네. 요거기에다가 뭘 좀 더 더하면 뭔가 좀 근사한 메인 디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 샤브샤브 쇠고기나 두부를 얹어서 드시면 단백질까지 완벽하게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새우나 낙지, 뭐 오징어 이런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네, 네. 기름 걱정되면 진짜 차돌박이 한번 샤브샤브처럼 끓는 물에다 딱 넣었다 빼가지고 기름기 쫙 빼가지고 여기다 싹 넣으면은 야 자꾸 뭘 넣고 싶네. 메추리알도 넣으면 맛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단백질은 넣지 않았어요. 네. 단백질 넣지 채소찜이- 않았어요. 오늘 채소찜이니까. 네, 채소찜이라서 채소만 했고요. 네.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는 고기들 한 50g 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달걀 하나 정도의 그 무게예요. 그 정도면 그 정도 같이 넣고 하셔도 좋으세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해서- 몰래 네. 선생님 옆에서 몰래 요거 맛을 봤는데 어떠세요? 단언컨대 오늘 찜은 맛있습니다. 제가 줘봐봐요. 제가 아니 요거를 이제 홍여진 쌤도 한번 내가 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나 이게 설탕이 안 찍어서 들어갔는데 먹어보세요. 찍어 그렇게 먹어보세요. 맛있다고? 아니 네. 이거 자체로도 네 맛있죠. 일단 된장 자체가 약간 단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아, 마늘도 들어가고 네. 올리고당 네. 그 들어가고 마늘이 해갖고 익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다른 양념이 필요 없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5가지 채소를 쓴단 말이에요. 네. 고루고루 지금 그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채소를 쓰기 때문에 굳이 양념을 진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된장의 그런 슴슴한 맛만으로도 이게 각 채소들의 그 자연스러운 맞네. 맛이 다 배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옆에 미리 앉혀놨어요. 5분 네. 정도 딱 익고 나면 야, 요렇게 바글바글해서 돼요. 지금 네, 지금 요 상태란 말이에요. 요거를 좀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요 지금 모양이 네. 일단 아까 다시마 국물이 들어갔지만 이 또 채소들에서 자체로 또 채소가 나와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박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란 채소 요때 넣는 거예요. 네. 아, 요때. 네, 요때 지금 저 브로콜리요 아. 데치지 않고 그냥 생거 넣었어요. 네. 자, 이렇게 그러네. 넣고 한 1분 정도만 더 익혀주세요. 사실 브로콜리 괜히 처음부터 넣었다가 누래지면 맞아, 시꺼매지면 누래지고요. 이게 약간 그 색감, 아니, 그 식감도 맛이 없죠. 네. 브로콜리는 좀 속 빠져. 아삭하게 드시는 게 더 맛있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이게 물컹거리면 진짜 영 식감이 안 좋거든요. 네. 자, 이렇게 써고 브로콜리 익는 동안에 네. 자, 이렇게 이제 접시에다가 담은 접시. 선생님 이따 네. 오후에 뭐 스케줄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이게 불위에 요리가 있으면 모든 주부들이 다 그래요. 응. 이게 탈까봐 자꾸 마음이 쓰여요. 맞아, 여기 서 있어. 네. 계속 서 있게 돼. 네. 천천히. 네. 브로콜리가 또 브로콜리 님이 익으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거의 뭐 지금 이 밑에서 끓어오르는 그 스팀 때문에 브로콜리 자체가 훨씬 더 초록빛이 됐습니다. 네. 자, 자, 한번 열어볼까요? 1분 정도 네, 한 됐을 것 1분 같아요. 정도 네. 지금 됐는데요. 네. 사실은 브로콜리는 우리가 생으로도 먹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생으로도 먹기 네.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색깔이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자박하게 채소에서 국물이 또 조금 나왔어요. 네. 네, 요 정도 됐네요. 야, 당근, 연근, 브로콜리, 당근 이렇게만 넣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와, 괜찮다. 진짜 지금 괜찮다. 이제 앞에서 아까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 보라색 채소만 없는 거예요. 가지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게 가지 넣으셔도 좋고 요즘에 그 빨간 무도 나와요. 빨간 콜라비 무. 같은 빨간 네네네. 무도 넣으셔도 좋고요. 비트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또 약간의 뭐 네. 자색 고구마 이런 것도 넣고 네, 싶네요. 그런 것도 네. 좋고요. 단호박 넣으셔도 돼요. 네. 아, 근데 노란색 단호박 단호박. 같은 경우는 네. 좀 약간 뭉그러질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네, 네. 되겠어요. 네. 네. 이제 완성판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찜은요. 국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제가 맛있어요. 맞아요. 네, 국물, 네, 국물. 국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색깔 너무 이뻐요. 여기 지금 향에서 깜짝 놀랐어. 약간 인삼향 같은 것도 나는 것 같아. 이게 뿌리다 보니까 뿌리 채소가 들어가서 뿌리 채소의 그렇죠? 향이 나요. 네. 와, 국물까지.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알록달록 채소찜 네. 완성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싹 올려놓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짧은 시간 진짜 동안에 훌륭하다. 맛을 한번 건강한 보세요. 채소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비주얼만으로도 저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른 한번 맛보자고요. 제가 우선 먼저 맛보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세요. 일단 연근. 어머, 너무 맛있어. 너무 구수해. 너무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암 환자에게도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듬뿍 담은 채소 본연의 알록달록 맛이 채소찜 레시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연근 우엉은 껍질을 벗겨 한 입 크기로 썰고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도 작게 썹니다. 식초 한 큰술을 넣은 끓는 물에 연근 우엉을 5분간 데친 후 건집니다. 된장, 다진 마늘, 들깨가루, 물엿, 다시마 육수, 들기름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에 소스를 얹은 후에 다시마 육수로 5분 정도 익힌 후 브로콜리를 넣고 1분 더 익혀주시면 맛있는 채소찜 완성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암 예방해주는 이제 알록달록 채소찜 만들어 봤습니다. 네.